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충북경찰도 스토킹 사건 엄중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종결된 사건도 다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화 한 통에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청사 통제로 업무도 한때 마비됐습니다. 주택 수십 가구가 이어붙은 도심 한복판에서 성면을 무단 철거하는 현장이 또 포착됐습니다. 제천시의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남발되는 지자체의 전시성 양해각서 관행에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속칭 MOU 조례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서울 신당역 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 알고 보면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충북경찰이 이미 불송치 종결한 스토킹 사건까지 다시 꺼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연인의 재회 요구를 거절한 20대 여성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막무가내로 찾아오고 협박을 하던 옛 연인이 결국 흉기를 들고 찾아와 휘두른 겁니다. 앞서 두려움을 느끼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만 2차례. 그러나 집요한 옛 연인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오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피가 발가났더라고요. 지난 3월에도 대나 청주 도심에서 만남을 거부하던 한 여성이 흉기로 피습되는 등 스토킹 범죄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죠. 집에서 기다리거나 계속해서 문자로 협박하거나 만남을 종용하거나 이런 것들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숨어있는 암수 범죄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보복 살해 같은 결국 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자 충북경찰도 도내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56건을 중심으로 반복 신고 이력 등을 살펴 피해자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 금지 등 긴급 조치는 물론 피의자 구속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고소 취하 등으로 불송치 종결된 37건도 다시 꺼내 수사 중인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내에서 발생한 전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제 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충북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올해만 309건, 절반이 안 되는 141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구속된 가해자는 단 3명, 보호 조치는 60건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주택들이 촘촘히 맞붙은 제천 도심에서 무턱대고 성면을 철거하는 불법 현장이 또 포착됐습니다. 제천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던 구역에서 제천시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군 발암물질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현장. 작업자들이 허리를 굽혀 손으로 뜯어냅니다. 공기 중에 가루가 날리면 인체에 치명적인데 누구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루 비산을 막기 위한 법정 조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철거한 지붕 잔재물은 밀봉하지 않은 채 버려졌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버젓이 불법 철거가 이뤄진 곳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맞붙은 옛 도심. 보시는 것처럼 철거 작업이 이뤄진 빈집 바로 옆에는 가림막 하나 없이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 붙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바로 저희 창문 뒤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계속 그 슬레이트를 깨고 계시는 거예요. 깨서 자루에 담아서. 규정을 몰랐던 민간 작업자들이 벌인 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구역은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포함돼 제천시가 연말 철거를 앞두고 성면 조사 등 적법 절차를 진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성면 함유량 조사를 마치고 지금 이런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에서 취득해 놓은 빈집 이제 지붕이 좀 무단으로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을 한 거죠. 제천시는 공사를 진행한 노동자와 업자, 주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성면 해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에서 안전모 미착용 등의 교통법규를 어긴 전동 킥보드 적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000건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이 조은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충북도 내 적발 건수는 1,941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범칙금 부과액은 6,768만 원으로 한 건당 평균 3만 5천 원 선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적발 건수는 6만 2,590건으로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가 3.6만 톤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충주 이종배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7천 톤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 무단으로 버려져 처리하는 데 92억 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 투기 현장에 CCTV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한 통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사통제와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허위 신고의 이유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소방과 경찰 차량들이 법원 건물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총을 맨 경찰 기동대가 건물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군부대가 긴장된 표정으로 건물 내부를 수색합니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자 청사 민원동 전체가 긴급 통제된 겁니다. 갑자기 방송에서 폭발물이 접수됐으니 다들 대피하시오라는 방송이 울려서 그냥 다들 그 계단 통해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당시 통제된 청사 안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은 거의 500명. 폭탄 설치 신고가 들어왔다는 다급한 안내에 일제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법원 민원동 청사가 통제되면서 모든 관련 업무가 2시간가량 마비됐습니다. 회사 업무상 서류를 떼러와야 되는데 여기 민원실을 가야 되는데 막혀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 있어요. 황당한 허위 신고 전화 한 통이 발단입니다. 신고자는 법원과 1km 정도 떨어진 이곳 공중전화기에서 119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는 재판 중인 사건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소동을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원동하고 법정동을 2회에 걸쳐 확인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위험한 물건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경찰은 허위 신고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위 신고 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지자체가 타 기관과 사업 추진, 투자 협약 등을 약속할 때 많이 맺는 상호 양해각서 MOU. 그런데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치정용으로만 이용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협약. 2023년 개원한다더니 협약 5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추진 경과나 결과에 대해선 지난해 재추진이 결정될 때까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MOU만 됐어요. 그냥 약정만 된 거지 확정적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확정되는 줄 알고 왔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았죠. 실제로 이런 MOU는 해마다 얼마나 체결되고 있는 걸까요? 충주시가 밝힌 지난 7년 6개월 동안의 MOU는 모두 12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 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숫자는 모두 265건이었습니다. 해마다 35건씩, 매달 3건씩은 있었던 셈인데요. 나머지 145건은 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MOU 체결이 사업 성사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 선거용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담당자조차도 그런 MOU 체결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체결 당시에만 해도 반짝하는 일회성 MOU 체결이 여러 부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이런 MOU 체결에 신중을 기하라며 이른바 MOU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MOU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MOU의 체결 전후 보고와 승인, 사후 관리와 평가까지 하라는 겁니다.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MOU인데도 사후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던 만큼 의회에도 먼저 보고하고 추진하란 의미입니다. 만약 차후에 해당 예산이 삭감되거나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부결되었을 시 충주시가 있게 될 대외 신인도의 추락 또한 걱정이 됩니다. 특히 사업 무산 시에는 추진 중단을 알리라는 의무 조항도 담았습니다. 이 같은 MOU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지자체는 전국의 47곳, 충주 외에도 상당수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가 각 시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담수 면적이 국내 최대인 충주호로 어느 시군보다 강한 규제와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 충주라며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주국가정원도 조기 조성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괴산과 단양, 진천과 옥천군의회도 충북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영동군을 시작으로 11개 시군을 돌며 도정을 보고합니다. 김 지사는 영동군민들을 만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주요 공약 사업과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국제행사 추진 등 지역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도정 보고의 다음 일정은 10월 4일 음성, 5일 보훈 등으로 다음 달 말까지 10개 시군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북지사 도정 보고회는 지역별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장보기 겁난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특히 올여름 폭염과 폭우에 작황이 좋지 않은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라 말 그대로 금배추가 됐습니다. 벌써부터 김장을 포기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윤흥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농수산물 시장. 예전 같으면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팔았을 배추 물량이 눈에 띄게 적습니다. 가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무는 한 개에 5,000원. 장을 보러 나왔다가도 올라도 너무 오른 가격에 선뜻 담지 못합니다. 김치 담으려고 국물김치 겁나지 비싸지. 돈 아들내가 주는 거 가지고 살림만 한디. 지난해보다 배추는 거의 2배 가까이, 무도 60%나 비싸졌습니다. 지금 출하되는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나는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인데 올여름 이른 폭염과 늦장마로 무름병이 확산해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금배추, 엄두도 안 나는 비싼 가격에 벌써부터 김장을 포기하게 생겼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장철에도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10포기 담을 사람이 한두 포기만 담고 마를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요. 그나마 가정에선 소비를 줄이면 된다지만 김치가 꼭 필요한 식당의 부담은 더 큽니다. 배추 한 망에 10,000원 초반대에 샀던 걸 지금은 3배를 줘야 하니 반찬 내놓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루에 배추 한 4망 정도 필요하고 무는 한 번 담으면 한 1톤 정도, 한 1,000kg 정도 담으니까 엄청난 부담이에요. 정말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준고랭지에서 가을 배추 출하량이 늘면서 배추값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배추 심는 시기가 늦어진 경우가 많아 변수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배추값의 안정을 위해 가을철 재배 정부 물량 3,000톤을 조기 출하하고 해외 수입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대전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분양시장에 미달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권 리포트 김지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둔 대전 도안지구 1,700여 가구 규모의 민간 아파트. 이곳의 분양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에서 3.3제곱미터에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역 첫 2천만 원대 분양가입니다. 이 가격이면 기존의 구축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볼 때 충분히 분양 가능한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둔 또 다른 용문동 재건축 아파트도 상한 분양가가 1,80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분양가를 신청할 때는 2,300만 원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분양가가 책정될 때에는 주변의 이제 가격 여러 가지를 반영한 가격이 아마 이제 1,802만 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1,800에서 2천만 원대 분양가가 현실화한 것인데 지자체와 업계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자재비 상승분을 감안해도 공급 원가가 너무 높게 반영됐다는 겁니다. 높은 분양가 산정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바뀐 심사 기준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분양가 심사 비교 기준이 기존 20년 이내 노후 아파트에서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로 바뀌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이른바 청약 불패로 불리는 대전이지만 급격히 오른 분양가를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3천만 원이 호가였던 그런 가격들이 지금 3.3평방에서 기존에 갖고 지금 2,100만 원대까지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약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과연 이런 시장에서 아마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수 있을까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문이고요. 올 하반기까지 대전에 예정된 입주 물량은 8,800여 가구로 일부에선 높은 분양가를 감안해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 집값 추락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2천만 원대는 지역 분양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다는 시각이 많아 앞으로 신규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내년도 교원 정원 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교사 선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총은 보도 자료를 통해 내년도 교원 신규 채용 감축은 과밀학급 해소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이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수교사를 지난해 82명보다 77명이나 줄인 것은 특수교육 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발맞춰 올해보다 11.5%, 80여 명 줄인 102명 규모의 내년도 유초등학교 교원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주시와 현대엘리베이터, 충청북도 한국교통대학교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지역인재 발굴 양성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러 현대엘리베이터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증평군이 문화재로 보호받지 못해 사라져가는 지역의 근현대 유산을 발굴해 보존 사업을 추진합니다. 증평군은 우선 1920년대 설립된 대성정미소와 1950년대 건축된 증평성당의 메리놀 의원 시약소 등 두 곳을 대상으로 군지적 문화재와 충북도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성정미소는 1920년대 당시 지역의 농경 문화를 보여주는 시설물로 메리놀 의원 시약소는 지역 의료계의 상징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성정미소는 지난달 MBC 충북이 UHD 영상뉴스 미래의 유산을 찾아서의 소재로 발굴해 집중 조명한 곳입니다. 이달 초 할인 판매를 중단한 충주사랑 상품권이 3주 만에 다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충주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경 예산 32억 8,700만 원을 확보해 300억 원 규모의 충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내일부터 인센티브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비율은 충전 또는 구매액의 10%를 유지하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고려해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충주 수안보 온천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수안보 온천관광협의회는 오는 23일 온천수 영구 분출을 기원하는 온정수신제로 축제를 개막해 사흘 동안 수안보 물탄공원을 중심으로 조굣길 온천수 체험과 가수 축하 공연, 불꽃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수안보 온천제는 올해로 38번째를 맞았습니다. 진천군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할 계절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인력 수급을 협약했습니다. 진천군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관계자를 초청해 계절 근로자 수급에 관한 협약을 맺고 캄보디아가 우수 인력을 선발해 보내면 진천군은 맞춤형 일자리와 선진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군은 지난 6월에도 필리핀 딸락주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천 킹즈락 컨트리 클럽이 KLPGA 안소연 프로와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드림 투어에서 2승을 올린 안소연은 이번 계약으로 골프웨어 하이에 킹즈락 컨트리 클럽 로고를 달고 모든 경기에 출전하고 킹즈락 컨트리 클럽은 후원금과 연습 환경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킹즈락 컨트리 클럽은 안소연의 초상권을 골프장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훼손된 충북도 내 도로 2,493개의 노선에 대한 정비가 실시됩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위임국도와 지방도, 시군도를 비롯한 도내 법정 도로를 대상으로 균열, 파임 등이 발생한 노면과 배수시설, 도로시설물 등의 정비에 나섭니다. 또 제설 자재를 쌓고 장비를 점검하는 등 월동 대비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충청북도는 각 도로관리청의 정비 성과에 따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음성의 미래를 빛낼 기업